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차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시장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반도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요 며칠째 계속 빠지고 있어서 맞아요. 좀 아쉽게 느껴지고 네.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반면에 오늘도 좀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워낙 맞아요. 많은 모습이고요. 신고가 행진 쭉쭉쭉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보합권 내에서 시장이 조금 아쉽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은 테마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료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양자암호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장사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조금 더 시원하게 기지개를 네. 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후에도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랭킹쇼에서 도움 받아보시죠. 네, 0232-8200번 오늘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 종목 신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 내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강병옥님, 네. 밀봄님, 저평가, 우량주님. 아니, 저평가님, 오늘은 2차 전지 때문에 망했어요. 아이고요. 하시는데, 그래도 사실은 최근에 아주 큰 활약상을 보여줬었죠. 맞아요. 사실 무한정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올라가다가 이렇게 잠시 주춤하는 시기가 네. 있어야 다시 또 다 같이 힘받아서 올라가죠. 맞아요. 오늘 좀 신고가를 가고 네. 있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좀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기지개를 켜는 거 보니까 좀 눌렸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오게 된 게 사실 꽤 됐는데요. 맞아요. 그 중간중간 방금 말씀하셨던 2차 전지한테 살짝 주도권 뺏기기도 맞아. 했고요. 반도체로 넘어갔다 그쵸? 오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분명히 또 힘받는 날이 올 겁니다. 믿어보겠고요. 네. 자, 그리고 하라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스피 3,000고 이거 닉네임 좋습니다. 3천은 사실 더 넘어야 될 텐데 3천 가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네. 자, 이렇게 에코님들 수고하십니다 하셨는데 김경숙 님도 오셨고요. 하데스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네요. 아니 이거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가지고 네. 나오려다가 괜히 우산 들고 나왔다가 안 오면 약간 기분 상하잖아요. 안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안 들고 왔어요. 오늘 아침엔 좀 살짝 내렸는데? 살짝 내리는 거 그냥 네. 맞고 왔습니다. 아이고야, 그냥 쿨하신. 이 우산을 괜히 들고 다니는 게 고추장스러워가지고 안 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네. 잠깐만요. 드가자님, 아주 구수하게 말씀하시는 안녕하소. 안녕하소. 장군 안녕하소. 이대리 윤재님 안녕하소. 안녕하세요. 이 말투를 미시는 거예요? 안녕하소. 상남자다잉. 아니, 이분의 정체가 뭘까요? 드가자님, 닉네임부터 상남자입니다, 뭔가 닉네임이. 보통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도람뷰님 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인사 좀 나눠봤는데요.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키워드는요. 자, 세계 손 씻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귀여운 날이죠? 손 씻기? 왜 이런 날이 생겼을까요? 이게 유엔이 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 씻기를 일상화하고 잠깐만 이건 뭔가 비는 거 같네요. 이거 싸바싸바 느낌인데요. 이거 말고 손 씻기를 일상화해서 우리 감염병을 예방하자. 질병 예방의 차원에서 이런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계 손 씻기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제는요.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감염병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네. 스페인 독감 보이고요. 그렇죠. 에이즈 보이고 흑사병까지는 알겠는데 네. 저는 좀 생소한 게 신대륙 천연두? 네, 저도 사실 이거 생소했는데 밑에 더 생소한 거 있죠.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처음 그러니까요. 들어봤습니다, 이거. 저도 저걸 처음 네. 들어보는 이름들이었는데 아주 예전에 돌았던 건가 봐요. 그래서 추정하는 자료로 남아 네.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서 사망자 추정 수를 기준으로 해서 랭킹을 잡아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상 아주 치명적이었던 감염병, 전염병과 비슷한 말로 쓸 네. 수 있습니다. 자, 이 감염병 순위를 잡아봤으니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채팅창 분위기 한번 보고 올 텐데 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 안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오플로우 그리고 더 네이처홀딩스 지금 상당 올라와 있는데
더욱더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질문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오는 이 종목들이 네. 평소에 보던 것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이 그쵸.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송현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데스님께서는 바로 흑사병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흑사병의 그 악명이야 워낙에 유명하죠. 유럽 전역을 아주 공포에 네. 몰아넣었던 정말 끔찍했던 질병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 다 무시무시한 네. 전염병, 감염병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송현주님 고형 종목 진단 남겨주셨고요. 들블리션님까지도 흑사병. 흑사병이죠. 역시 흑사병이 이 악명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바로 1순위로 꼽히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이 둘 중에 신대루 천연두,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이런 거는 상당히 낯설시죠? 저희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런 만큼 네. 이렇게 만약에 정말 치명적인 감염병이었으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익숙한 게 흑사병이고 지금 저는 스페인 독감이 1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둘 중에 네. 하나가 1위가 아닐까요? 자, 이따가 하나씩 그 공개를 해드리면서 어떤 시기에 유행했던 감염병인지 사망자 수 추정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투표 결과를 기다려 보겠고요. 네.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가 읽어드렸던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나오는군요. 자, 유튜브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입니다. 이오플로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오플로우 매수 가격은요, 6,900원입니다. 비중이 10%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이오플로우의 현재 가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제는 6,300원, 6,000원대 조금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오늘장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얼마 전에 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는 네. 정말 대단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단기간에 뭐 그야말로 폭등이 나왔다가 잘 버텨주나 싶더니 어느 순간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전 늘 급등할 때마다 신기한 게 네. 급등하고 내려갔다가 급등하고 또 내려가고 그렇죠. 계속 반복해요, 패턴이. 그리고 그 이유가 이게 이렇게 급등할 얘기인가 맞아요. 싶을 정도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일단은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게 리스크를 얼마나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지금 바로 파는 게 나은 건지 네. 판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이오플로우입니다. 대단한 상승이 나왔다가 다 내려갔었거든요. 오늘 또 오랜만에 급등입니다. 이 종목 이대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 이오플로우 같은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엮여요. 일단 뭐 맥신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같은 것들 뭐 그런 걸 재료로 해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항상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앵커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속성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900억, 뭐 한 2,0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뭐 이 정도 되려면 그래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뭔가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뭐 1년에 영업이익 기준 뭐 한 300억씩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작년에는 아마 뭐 이거는 시비하고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조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단기 순이익도 뭐 한 600억 이상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믿고 들고 가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뭐 오늘 저도 지금 의뢰를 받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증자 관련되는 얘기도 나와요. 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이런 거 증자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 계속 적자가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뭐 이런 쪽은 될 수 있으면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뭐 한 19% 정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뭐 현재상 아침에 그냥 쭉 들어올린 상황인데 지금 뭐 장중에요.
지금 깨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저 한 12시 반 정도 구간 정도 됐네요. 자,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온 자리 있죠. 그 자리가 뭐 이쪽 저점하고 조금 연결돼 있는데, 자, 여기가 저가가 5,890원입니다. 요거 5,890원 오늘 이탈하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좀 이게 좀 치고 올라가더라도 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쪽에서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리는 보시게 되면 뭐 한 7,000원 이상 정도 선, 그 정도 선에서는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는 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고요. 자, 여기서 10분 봉상에서 시작했던 시가, 그러니까 5,89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시가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가를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라야 마음 놓고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다고 뭐 매출액이 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뭐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을 해서 한 번씩 해먹는 거, 그게 다인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정석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은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자, 일단 이런 것들을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돈을 벌 것 같아도 못 봅니다. 여기서 A란 종목에서 또 조금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B란 종목 가서 더 깨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은 지키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 뭐 그 기본에 맞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갖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오플로우 살펴드렸습니다. 역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감안해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한번 보고 올게요. 한명환님께서 제주 이쁜 알망 출근이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네. 햇살님의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미샤님의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그 위에는 쇼다람쥐님의 두산 로보틱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샤님은 길게 글을 네. 좀 남겨주셨는데, 에코프로 머티, 워낙에 또 단기간에 2배를 올려버렸던 그쵸. 종목이니까 내려오는 게 뭐 당연하긴 한데 자꾸 좀 내려오는 게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매수 문의를 주신 호걸님도 계시고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또 투표창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감염병 얘기를 좀 보고 있어요. 오늘 세계 손 씻기의 날이어서 자꾸 저는 왜 비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꼼꼼히.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막 뭔가 많이 비벼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잘못 비비니까 이 사죄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아부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오해를 살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세계 손 씻기의 날 특집. 그러니까 손 씻기를 일상화해서 우리 감염병을 예방하자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으니까 여러분의 의견 한번 남겨주시죠. 네, 채팅창에 오해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강성님께서 선배이면서도 후배님의 눈치를 보면서 방송하는 창호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다들 보시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리고 드가장님이 한번 이거 네. 해주세요. 이거 뭔지 알죠? 이게 납득이 아니에요. 이거 건축학개론에 맞아요. 나왔던. 네, 그래요. 파리가 손 비비는 것 같다고요? 네. 자, 파리가 종목 진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나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파리 색깔이네요? 파리요? 옷 색깔. 검정파리. 네. 근데 파리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살짝 파란색이 끼어 있어요. 알겠어요. 종목 안내해 주세요. 네, 월청님의 종목입니다. 대동 한번 봐볼게요. 9,200원 10% 목표가 중장기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대동 같은 오늘 살짝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네.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었네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신다면 이게 반등은 가끔씩 나와요. 그런데 네. 이 종목이 전반적으로 올해 초부터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계속 밀렸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평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오늘 8,7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 종목 중장기로 본다면 얼마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대동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야, 대동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네요.
뭐 작년에 2만 원, 12월 달에 2만 원 넘었었는데 지금 뭐 8,700원 정도면 거의 반토막도 더 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런 쪽은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긴 있죠. 저 우크라이나 쪽에 자포리자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자, 그쪽을 통해서 이 곡물 수출을 많이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 그쪽으로 좀 폭격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 그래요. 그래서 뭐 곡물 가격들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걱정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실적이나 아까 이오플로우하고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이 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2,20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65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어요. 자, 주가 자체가 싼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동은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좀 들고 가면 어느 정도 수익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대동이 또 참 재밌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자, 보시면 제가 주봉으로 켜놨는데요. 보시면 이런 모습들 나오죠. 자, 여기 1년에 여기서 2021년도에도 한 번 정도는 시세를 팍 하고 줬죠. 그리고 2022년도 이때도 마찬가지 시세를 또 한 번 줬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 시세를 한 번 줬어요. 자, 뭐 요때는 쌍봉 패턴으로 한 2번 정도 줬었네요. 이 얘기는 이 대동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시세를 뽑는 그런 과정이 나오니까 지금 이게 뭐 언제예요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이 부분이 좀 더 커지고 많이 불거진다라면 뭐 지금부터 시세를 좀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시세를 만약에 못 뽑으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농기계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봄에 좀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 조금 들고 가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9,200원인데요. 한 12,000원 근처 정도 한 번씩 시세를 뽑을 때 보면 한번 필 받으면 좀 탄력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12,000원 정도 선 그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좀 기다리시다 보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9,100원, 9,20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 정도만 돼도 꽤 큰 수익일 것 같습니다. 뭐 대략 넉넉 잡고 내년 봄 정도까지 이렇게 지켜보신다라면 그 정도까지 수익은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조금 흔들리시면 실적 보시면 됩니다. 실적 보고 주가를 보면 지금 상당히 주가 자체가 싼 수준에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 그냥 차분하게 들고 가는 전략,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 뭐 목표가는 뭐 지금 한 12,000원 정도, 뭐 그 정도 선까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동의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까지 오는데도 시간은 조금 걸려 보이겠지만 목표가로는 12,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유튜브 채팅창 볼까요? 레드루님 오시면서 한화엔진 종목 진단 네. 보내주셨고요.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재선님의 DI, 완두콩님의 부광약품, 이 또한 지나가리님의 뉴프렉스고. 네. 자,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두산로보틱스는 지금 2번 잡았는데? 그쵸? 두 분인가요? 지금 보내주신 분이? 오. 그러네요. 두 분이에요? 그래요. 들 시리즈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 언제쯤 올라갈 때가 안 됐나요?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3.9님께서 2일 남겨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혹시 랭킹쇼 주제 저거 얘기인가요? 1번으로 선택하셨다 이런 뭔가 얘기실까요? 뒤에 글을 쓰려다 마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저희가 계속 채워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이쯤에서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감염병의 순입니다. 치명적이라는 거는 사망자 추정수가 많았던 순이거든요. 자, 역사상 5위에 랭크된 바로 그 감염병 띄워주시죠. 5위는요. 네, 바로 에이즈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최대
4,800만 명까지 사망자 수가 추정이 되고 있는 바로 그런 질병입니다. 1920년경이라고 해요. 중앙아프리카 이 콩고 쪽에서 침팬지와 혈액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이후에 현재까지 발병이 되고 있죠. 자, 이 에이즈가 5위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현재까지 집계된 숫자인 건가요? 그렇죠. 누적해서 저 정도 사망자 수가 나왔을 것으로 네.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망자를 낳았던 에이즈가 5위에 등극했고요. 이 위에 또 남아 있습니다. 아니 신대륙 천연두와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처음 들어보는데 만만치 않네요. 에이즈 위래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저 병이 어떤 병인지는 이따가 랭킹을 공개하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도란뷰님께서 네. 손을 잘 씻으면 감염병을 다 피할 수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손 씻기가 가장 기본적이죠. 그리고 사실 가장 손쉽고요.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가 위생이 발달한 나라여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손 씻기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손 씻기가 1번 가장 기본이 네. 된다는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질병들이 다 손 씻기로 해결되는 질병들은 아닙니다. 윤주행 좀 씻어요. 알겠습니다. 안 씻고 들어왔어요? 예. 얘라고요? 장난이에요. 그래요. 손 흔들지 마세요. 자, 다음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송현주님의 종목입니다. 자, 고영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고영의 평균 단가 12,895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20% 비중이신데 이분 뭐라고 하시냐면요. 탈출 가능할까요가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더 넓게 네. 차트를 보면요. 고영이 정말 누가 일부러 이렇게 빼놨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냥 거의 뭐 반등도 없이 쭉 밀려 내려왔다가 저때 저점 다지고 지금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자, 고영 과연 언제쯤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영입니다. 주가가 올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언제쯤 시원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야, 이 고영이 2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제대로 뭐 그냥 반등다운 반등 시도조차도 못하고 뭐 반토막 이상 난 상태네요. 자, 예전에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었었는데 저 실적 부분들이 2022년도 이때 피크를 찍고 2023년부터 좀 줄어드는 가미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갖다 붙일 만한 재료들은 좀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과거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또 이렇게 엮이면서 HBM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영은 또 한 가지 수술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가 고영이 가장 탄력 있게 반응하는 거는 수술용 로봇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 확 살아나면 가장 탄력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이 언제 나올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진짜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24,000원 찍고 지금 8월 달에 그날이었었네요. 코스닥 지수가 12% 빠지고 코스피 시장이 8% 빠지던 날, 그날 8월 5일 날 9,420원 바닥을 찍고 지금은 그나마 저점을 조금 높이면서 바닥은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뭐 거래량 부분들이 상당히 미미하다 보니까 여기 62평선 떨어지고 있는 아래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62평선에 대한 그 돌파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에요. 자, 이 고영은 상반기 실적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이 나왔는데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바닥은 좀 잡아간 모습이에요. 여기서 쌍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좀 V자로 막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리기는 또 뭐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기업입니다. 되게 좀 지루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옆으로 막 횡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이 62평선 이동평균선 파란 선이죠. 이걸 돌릴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범위 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전고점 있는 자리 62평선을 돌파를 하더라도 전 고점이 있는 자리, 자, 이 자리가 11,000원 좀 위에 선입니다. 11,000원 조금 위에 선. 그리고 아래는 여기서 이 가격은 잘 안 깰 것 같아요. 그 가격대가 한 9,500원 정도. 그 사이에서 지루하게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뭐 수술용 로봇이나 이런 모멘텀들 내지는 실적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조금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2,000원대 후반이네요. 12,895원이면 거의 12,900원 정도인데 그까지는 움직이다 보면 난관들이 또 되게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2평선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자,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면 이 122평선은 더 떨어질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좀 어느 정도 더 떨어지게 되면 또 한 12,000원 정도 뚫는다고 하더라도 12,000원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 뭐 탈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 좀 기다리다 보면 의료용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이 부각될 수도 있고 또 실적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가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뭐 그렇게 불안한 기업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실적이 좀 줄어서 그렇지 뭐 계속해서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2,000원 정도 근처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는 저항받을 수 있어요. 뭐 그쯤에서는 한번 지금 12,895원인데 꼭 이거 나는 손해보고 못 팔아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한 12,000원 근처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비중 좀 줄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영입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바닥은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윗방향으로 봤을 때 매수 가격 무조건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12,000원부터는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고영 살펴드렸습니다. 네, 고영은 또 의료용 수술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네? 저희 아스트랄님께서 로봇은 또 이재필 전문가라 배웠습니다. 그럼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잠시만요. 네.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 진단 요청이 많이 맞아요. 들어오는 게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니까 그렇군요. 아까 두산 로보틱스가 예. 세 분이에요, 지금. 맞아요. 통합해서. 아스트랄님까지. 네. 어쩐지 지금 강성님의 엔젤 로보틱스도 있고 로보틱스까지. 이거 어쩐지 싶었습니다. 그래요. 타이밍 좋은데 최대한 많이 좀 받으려야 될 것 같고요. GS킴님의 에이징랜드도 들어와 있고요. 네. LNF님의 닉네임이 LNF시군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십니다. LNF님의 삼성전자요. 닉네임은 2차전지, 보유 종목은 반도체예요. 자, 그리고 우왕포스코님, 오늘은 흑백 랭킹쇼군요. 네, 토마토 토마토 3스타, 코스타 코스피가 이분하지 않게 읽지 않았어요. 골고루 읽지 않았다는 뜻이죠. 양봉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류인가요? 아니면 패스인가요? 합격인가요? 흑백 랭킹쇼 맞네요. 오늘 마침 저희 의상도 그래요. 흑백. 저 백수저 하고 싶은데. 네? 왜요? 백수저가 더 좋지 않아요? 저는 제대로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래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종목 진단 계속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조선 종목들도 좀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종목들 중에서 레드무님, 네? 그거보다 요거 먼저 가야 되겠죠? 이거 먼저 가볼게요. 예. 재성김님의 종목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팬입니다. DI고요. 18,700원 12%. 오늘 결정해야 될지 네. 만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는 정말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HBM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네. 장 초반부터 7% 이상 올라가더니 현재 구간에도 8%대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바닥에서 2배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때가 탈출 기회인가, 이쯤이면 만족하고 나와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재필 전문가님 팬이라고 하십니다. 더 친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DI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그전에 로봇 관련 질문이 많다고 하셨나요? 로봇 주식들은 다음 주에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로보월드 202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멘텀들 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로봇 관련주들은 이거 한 번으로 정리가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DI는 지금 뭐 HBM 관련해 갖고 엔비디아가 지금 또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죠. 자, 뭐 이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들 움직이는 거 보면 상당히 좀 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바닥 잡아가면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 DI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자, 지금 여기 3일 동안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었죠. 자, 직전 3일 동안 보시게 되면 여기 7%, 4%, 8% 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 요런 쪽은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분 차트 보면서 오늘도 지금 현재 일봉은 참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일봉만 본다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 부분 뭐 이렇게 다 따지고 그러면 좀 비싼 주식은 맞아요. 비싼 주식인 건 맞지만 그 모멘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하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10분봉입니다. 10분봉 상에서 깨뜨리지 말아야 될 그런 가격대가 있죠. 자, 여기입니다. 이 저가가 보시게 되면 18,900원 정도가 저가예요. 여기 아침에 찍었던 자리. 그 위에서 지금 계속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요거는 좋게 보면 뭐 장중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가격대 18,900원이란 가격. 자, 요 가격만 이탈 안 하면 들고 가시면 됩니다. 들고 가시면 요거 이 가격 이탈 안 하면 뭐 한 2만 원 이상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2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또 마디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마디 가격을 돌파했을 때는 그거를 거의 테스트를 하러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18,900원 이탈 안 하면 보유하시고요. 보유하셨다가 2만 원 이상 되면 그쪽에서 점진적으로 물량 줄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I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오들만 해도 정말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 상승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2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끌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매도 구간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팅스타님, 아까 그 흑백 랭킹쇼 나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흑장미. 그래도 장미 얘기 나왔네요. 흑장미? 썩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그냥 빨간 장미가 좋아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최인자님 오셨는데요. LS 일렉트릭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GSK님, 저도 팬인데, 사실 진짜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쵸. 이 시간이 너무나 항상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환희님께서는 S51 종목을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졸파고TV님 와주셨군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카카오 언제쯤 손절하고 나오면 좋을까요? 그래요. 자, 그리고 서당깨님, 랭킹쇼 효과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그럼 이 얘기인 즉슨 랭킹쇼 효과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겁니다. 저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 랭킹쇼 효과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위로 가야 됩니다. 저희 단깨님이 모르셨군요. 네. 자, 그리고 야후님, 흑수저, 백수저가 아니라 흥수저래요. 흥수저. 저도 한흥 하는데. 여기에 제가 지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제가 밀리는 것 같아요. 제 흥이 많이 좀 이쪽으로 뺏겨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GSK님, 창액이 읽어주셔서 마음의 위안 위안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한 네. 마음이 드네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자, 어떤 종목 가볼까요? 자, 유튜브 레드문님의 종목, 이걸로 가겠습니다. 한화 엔진 가겠습니다. 뿌뿌. 뭐죠? 백고 동소리. 그래요?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15,000원이면 오늘 사셨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뿌뿌 잘 보셨네요. 이거 진짜 올라가고 있군요. 한화엔진 6% 올라가고 있고요. 요즘에 점점 윗방향으로 슬슬 네.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매수 가격 15,000원, 목표 가격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미 매수가는 위고요. 그쵸? 아마도
분명히 기대치가 더 높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화인텔입니다. 오늘 조선주, 조선기자재 관련주 이 분석들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한화인텔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려면 나는 조금 길게 들고 갈 건데 목표가 알려주세요. 내지는 나는 단기로 보는데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너무 막연해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지금 뭐 오늘 강하게 6%대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조선주들이 다 좋습니다. 자,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리고 한 번, 두 번이나 고점을 찍은 자리가 있습니다. 즉 16,000원 이상이 되게 되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일단 단기로 보시는지 중장기로 보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가격 뭐 16,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또 하나 변수가 또 있어요. 자, 미국 대선이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죠.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조선주들 또 희비가 조금 엇갈릴 수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좀 수혜가 있을 거예요. 뭐 트럼프는 땅 파서 뭐 유전 캐자, 가스 캐자 뭐 이런 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동량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트럼프가 좀 당선이 되게 되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뭐 중장기적인 주가는 트럼프가 되게 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한 3년치 일거리를 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이 전고점 17,160원이 전고점이네요. 이거를 돌파하고 실적 부분들 뭐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후년도 실적을 어느 정도 생각하게 되겠죠. 내년 후년까지도 실적 호전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내년 정도 되면 2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중장기로 길게 보시려면 뭐 내년 정도 이후까지도 보신다라면 2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16,000원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조금 좀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기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단기로 보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와 있죠. 16,000원 넘어갔을 때부터 차익 실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길게 보신다면 2만 원대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꼭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채팅창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지금 한 종목을 갔다 오는 동안에 별다른 내용은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러네요. PNT에 대해서 지금 상담이 올라와 있습니다. 20% 그렇습니다. 62,000원. 저희 아직 1부도 안 지났으니까요. 맞아요.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이거 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한번 가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최인자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력 설비 테마가 요새 주춤하나 싶었는데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잘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반도체 올랐어요. 종목들과 함께 이쪽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LS 일렉트릭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67,340원에 25% 비중 들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진짜 27만 원 언제 들어가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 전에 들어가셨던 분이라면 아른아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이면은 바로 최근에 들어가셨겠다라는 가능성도 생각도 있죠. 들어요. 그쵸? 이 LS 일렉트릭
바닥권에 비교하면 많이 올라와 있지만 고점 대비하면 여전히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한번 읽어본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지 않았을까. 꿈 같은 희망만 꾸고 계시다가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LS 일렉트릭입니다. 상반기에 화장품, 전력 설비 대단했습니다. 요새는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요새 다시 한번 반등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오늘은 또 한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서 다행이네요. 자, 이런 거 뭐 몇만 원에 샀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깝깝해지죠. 그땐 저도 깝깝해집니다. 자, 이거 전력설비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은 미국만 하더라도요. 지금 인프라가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상당히 노후가 됐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오늘 뉴스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영국 같은 데도 그 원전을 SMR을 도입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구글에서도 물론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하고 이 소형 원전을 만들어서 자기 계약 체계를 소형 원전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향후에 전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변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게 때때로 이런 구간들이 나와요. 자, 급등을 하다 보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LS 일렉트릭이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뭐 7만 5천 원 아래 구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27만 원까지 갔으니까 4배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정을 크게 받습니다. 여기서 조정받으면서 자, 반토막 났어요. 고점에서 보게 되면. 그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또다시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미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11월 5일이기 때문에 그 대선이 끝나게 되면 야,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뭐 요거도 하고 다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 전력 인프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의 뉴스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0선하고 이 60선 사이에서 그냥 조금 뭐 답답한 박스권 요런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또 한번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대선 지나고 뭐 내년이나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또 많이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뭐 1차로 저항선 부분들을 본다라면 여기 지금 현재 있는 62평선 17만 3천 원입니다. 요거를 먼저 뚫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요게 그렇게 쉽게 뚫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모멘텀이 발생된다라면 단기간에 어떤 모멘텀이 발생돼서 뚫는다라면 한 18만 원 이상 정도까지도 탄력이 가능합니다. 좀 보유하셨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뚫을 가능성이 더 많고요. 18만 원 이상 정도면 전고점하고 120선하고 겹쳐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비중이 25%나 되니까 좀 많으시니까 일단 18만 원 이상에서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만 좀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요새 약간 주춤한 모습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16만 원대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들고 가보시기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18만 원까지 들고 가시다가 어느 정도는 좀 수익권에서 빠져나오시고요.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점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요. 오늘 랭킹쇼 주제, 요 4위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세계 손 씻기의 날입니다. 손을 잘 씻어야 우리가 감염병을 그럼요. 예방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감염병 얘기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역사상 정말 치명적이었던 정말 많은 사망자 수를 낳았던 감염병들을 보고 있는데요.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뭔가요? 뭘? 가장 낯설었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최대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었대요. 이건 어떤 병이에요? 이게 왜 지금 낯서냐면 네. 이 역병이 돌았을 시기가 너무나 오래전입니다. 서기 541년부터 서기. 549년입니다. 네. 1541년 아니고요. 그냥 541년부터 와. 549년.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죠.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이름을 딴 전염병입니다. 그 당시에 돌았던 역병인데요. 지중해 연안 전역에 피해를 봐서 이 거의 5천만 명 가까운 사망자를 낳았던 역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5천만 네. 명이면 와 진짜 어마무시했겠네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무서운 감염병으로 네. 유명했었던 과거의 말이죠.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바로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위, 이제 5천만 명이 4위니까 1, 2, 네. 3위는 또 얼마나 많은 무서운 감염병인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이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화해야 됩니다. 손 씻기 아셨죠? 우리가 왜 자꾸 비는 것 같죠, 이거? 파리 같다는 것도 생각나서 잘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빨리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요?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네. 드려도 될까 싶은데 저희 채팅창에 오늘 흑백 랭킹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서 심사위원 분이 계시거든요. 네, 누구요? 그 모수의 셰프라고 안성재 셰프가 네네네. 있는데 요즘에 가장 유명해졌던. 닮으셨습니다. 어? 닮으시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뭐 닮은 점이 있나 보죠. 뭐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닮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종목은 뭔지 어떤 걸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약간 닉네임이 약간 어두운 분위기에 잘 맞는 분인데요, 이분. 하데스님이십니다. 하데스는 명계의 왕 아닙니까, 지옥? 네. HPSP를 갖고 계시네요. 반도체 아주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매수 가격 32,700원입니다. 오늘 지금 오늘 가격인데요? 매수하셨대요, 오늘. 그러네요. 오늘 매수하셨고 10% 비중입니다. 그래요? HPSP 일단 22,000원대 저점 찍고 나서 3만원대까지 앞자리수를 바꿨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 적절하게 잘 들어가신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하데스님의 HPSP입니다. 오늘 매수하셨대요. 이거 매수 잘한 겁니까? 일단은 HPSP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좋은데 뭐 아직 이분하게 있지는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또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 반도체가 무언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주려면 조금 더 저는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상승률을 보여준 쪽은 아무래도 이제 HBM 쪽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리기판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반도체는 다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거나 혹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어느 정도 상승률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HPSP 같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전방에 속하거나 혹은 범용 D램, 낸드 쪽에 속하는 이러한 종목군들 쪽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탄력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HPSP의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사실 저점에서 반등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구간이거든요. 약 23,000원 정도 구간에서 최근 34,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크게 이제 올라온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HPSP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바로 앞선 구간에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우리가 이제 또 맛있게 좀 익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제 매물 구간에 슬슬 부딪힐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분기점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접근하는 구간이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소화를 해주느냐를 봐야 되는 구간인 거죠. 소화를 해주면 확실하게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주도주로 움직이면서 HPSP까지 조금 더 이제 좋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PSP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이렇게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바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앞선 구간을 소화해줬다가 눌리는 구간이 나올 때 접근을 하거나 혹은 조정이 나왔을 때 HPSP가 내용은 좋거든요.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상당히 또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HPSP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기부터 이제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또 점차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또 2배 이상 신공장 효과로 인해서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도 현재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HPSP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확실하게 잡을 것이고 주가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현재 구간은 가격 분기점이고 확실하게 소화를 해주지 못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화를 하고 눌려줬을 때 들어가거나 혹은 조정이 나오고서 바닥을 다시 한번 잡았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HPSP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가격 분기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되 만약에 이 구간, 이 121선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리하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게 움직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구간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큰형들도 약간은 가격 분기점에 위치해 있고 HPSP 같은 경우도 가격 분기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정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매수가는 지키고서 대응을 하자라는 점. 그러면서 혹시나 이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 HPSP는 확실하게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이탈 시에는 정리를 일단 한번 하셨다가 저가 잡았을 때 들어가시면은 뭐 3분기부터는 계속 실적이 내년까지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가 매수를 노리신다라든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121선을 돌파를 해주면 눌렸을 때 조금 더 비중을 담아서 뭐 1차 목표가 한 4만 원대로 노리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을 보고 나서나 아니면은 저가에 대한 매력도로서 접근을 했을 때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PSP 참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일 텐데 상세한 종목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게다가 우리 또 김효일 전문가 센스가 좀 대단하시죠? 바로 또 흑백요리사 그 애드리브를 받아주셔가지고. 이분하게 읽지 않았습니다. 종목이 읽지 않았대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네, 근데 질문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네오셈, 애경, 케미칼 종목들이 좋아하시네요. 케미칼. 자, 오늘은 같은 종목이 같은 종목, 비슷한 종목들의 종목 진단이 겹치는 맞아요. 게 많이 눈에 띄네요. 자, 졸고님 들어오셨는데요. 흑백 앵커사, 흑팀 윤지행, 백팀 창호행. 그래요. 오늘 진짜 공교롭게도 흑백으로 저희가 의상이 맞춰져가지고 그러게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가네요. 네. 자, 그리고 강성님, 상남자 하면 창행인데 윤지행 앞에서만 작아진 창호행. 요새 그래요. 많은 분들이 너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제가 늘 기죽어 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저번에 저한테 넥슬라이스 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벌써 위협적이야. 지금 손이 여기 바로 앞까지 옵니다. 좀 무서워서 방송 못 하겠어요. 설란님, 창호행님은 귀여움이 더 뿜뿜. 제가 귀여운 스타일이랑 거리가 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봐주신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 불바다 윤쟁, 합정동 근육통. 그래요. 되게 굉장히 무서운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무서운 이름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래바라기님, 대주전자재로 훅 빠지고 있는데 이거 매수해도 될지. 오늘 2차전지 분위기가 네.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대주전자재료가 너무나 많이 빠지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서당깨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진단 가보죠. 네,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네. 환희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SOL 먼저 살펴볼 텐데 62,500원 비중은 20%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SOL 같은 경우에도 우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3.5%대 현재 구간에 밀리고 있고 최근에는 저점이 57,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평단가가 62,000원 초반대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건가? 이제 2주, 3주 뒤면 이제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네. 전해지고 있는 만큼 SOL 같은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은 건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OL입니다. 62,500원의 비중 2%.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SOL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OL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시장 기대치보다도 훨씬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약 2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지금 국제 유가가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3분기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물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동절기 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뭐 난방 수요가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번 겨울은 역대급 겨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4분기에는 또 흑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3분기 이 실적 나오고 나서 한동안은 힘들진 주가가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51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예측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나서 한동안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도를 할 것 같거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SOL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현재 단가 근처에서 조금 더 위인 한 6만 원 초반대에 매물 구간이 너무 두텁죠. 이 구간을 또 뚫어주기 위해서는 또 굉장한 이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 추세로 끌고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유가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수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SOL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도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바닥을 확실하게 지켜줄까? 이 구간에서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SOL 같은 경우에는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리를 진행을 하시고 조금 더 시장에서 트렌드로 활약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OL1을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종목을 교체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아직까지 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는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에 베팅했어요? 왜 갑자기 말이 저러요? 도도도도. 이상한데? 약간 의심스러운데 말이죠? 아, 선물을. 네.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네. 채팅창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안 보려고 했는데, 뭐, 볼 게 없으니까요. 지금. 장갈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 서다케님께서 어떻게든 같이 끌고 가시려고. 도라뼈님은 지옥행이 진짜. 이거 농담이시죠?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 되겠네요. 뭐죠? 창호행 아직 30대인데 너무 네. 조바심 가지지 말아요. 윤지행처럼 예쁘고 똑똑한 여자분 생길 거예요. 자기 얘기라고 지금 읽었구만, 결국. 맞아요. 그래요. 자, 토끼방님. 네. 창호님 인기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인기 많고 싶은데 사실 뭐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설라님께서 네. 이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창호행이 좀 많이 가릴 듯요. 아니, 가린다기보다는요. 네. 사실 예전에는 제가 조금 마당발이어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일만 하다가 사람들을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자리 자체가 없어지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운동도 고립운동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그러니까 그 김종국 씨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헬스장에서는 없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헬스장에서 갑자기 여자분을 만난다고요?
뭔가 도와드리면서.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데가 아니에요. 헬스장은 고귀한 곳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귀숙님, 그렇죠. 저 사윗감이 일이 맞죠? 네, 좋습니다. 서답게님, 찬밥 더운 밥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지나가보죠. 네. 이번에는요, 유튜브 햇살님의 종목이신데요. 오, 햇살 같은 종목이네요. 아가방 컴퍼니 가보겠습니다. 이름도 귀여워요. 자, 매수 가격은요, 4,600원입니다. 10% 비중이신데 수익 났을 때 못 팔았는데요. 다시 수익 볼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3,400원부터 좀 바닥 찍고 올라왔었죠. 한번 저때 좀 크게 올라간 적이 있는데 저때 못 팔으셔가지고 아쉬우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옆으로만 자꾸 가고 있네요. 한 번쯤 그런데 이게 아가방 컴퍼니는 이 정책 관련된 뉴스들 나오면 급등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다시 수익 볼 수 있을지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들고 가보셔도 무방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이제 테마주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그런적으로 이제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혹은 시장에서 관련해서 또 테마가 형성이 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야 결국에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좀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 매물 구간을 확실하게 좀 형성을 한 모습이 보이죠. 이 매물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출산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도가 높지는 않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워낙에 같은 구간에서 막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약한 4,500원 구간에서 뭐 4,000원 후반대까지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을 못 뚫어내고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바닥은 어느 정도는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4,000원 초반 구간에서 바닥을 열심히 잡아주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닥을 잡는 대신에 무언가 상승에 대한 동력도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이 4,000원 후반대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을 못 들어주면 이 종목은 그냥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나는 단련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수급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내가 목표가를 가져야 될지 아마 얼마 전에 이 정도 구간이나 이 정도 구간에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결국 이 4,000원 한 600원 정도 구간도 보게 되면은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접근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구간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고 가셨다가 매수가 이상 근처 혹은 이제 그 정도 왔을 때 아무래도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조금 단련이 되셨을 때 이런 종목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가방 컴퍼니 살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가끔 이제 뉴스 나오고 이러면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 상세하게 전략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네. 다 창호 앵커를 장가를 보내자라는 그래요. 이야기여서 장소불문, 심지어 네. 이제 국적까지 국적불문. 불문이에요. 어때요? 저는 사실 국적을 크게 가리진 않아요. 그런데 문화적인 동질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맞아. 그런데 요즘에 말이에요. 그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최다니엘 씨와 함께 그 일본 분 나오셔가지고 그 연애 비슷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여자분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일본 여자가 취향이시군요. 아니,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거보다 잤거든요. 둘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정말 와 저렇게 만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혼자만의 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괜히 뭔가 씁쓸해지니까 종목 진단 말고 요거 한번 가볼게요. 주제를 제가 너무 무겁게 잡았나 봐요. 갑자기 이 얘기하려니까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얘기들이 있을까요? 갑자기 무서워지죠. 그렇죠. 라이트한 가벼운 얘기하다 보니까 결혼이고 무서워요. 뭐고 일단 감염병부터 피해보자. 자, 그래요. 우리가 피해야 네. 되는 치명적인 감염병들 역사상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3위 알아보도록 하죠. 3위 띄워주시죠. 3위는요.
신대륙 천연두가 바로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최대 5,500만 명의 사망자 수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신대륙 천연두는요, 이것도 오래됐어요. 1520년부터 1600년대 초반까지 당시에 신대륙 발견과 함께 전해진 천연두로 인해서 이 남아메리카 아니면 북아메리카 쪽 이 원주민들 수천만 명이 이렇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 천연두가 바로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5,500만 명으로 3위로 랭크됐습니다. 왜요? 지금 채팅창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란뷰님이 윤젠도 귀여워요. 이거는 귀엽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요? 네. 날마다 적자님, 이런 루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네. 제가 지금 우와. 본 것만 4번째 맞죠? 그렇죠. 4번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발빠르게 또 종목 진단을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네. 이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라님이고요. LS 머티리얼즈 27,400원에 20%. 얼마나 더 보유해야 매수가에 도달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수익은 바라지도 않고 안성주 셰프보단 형의 전문가님이 조금 더 잘생기셨다. 왜 조금입니까? 훨씬 더 잘생기셨습니다. 이번 진단 특별히 더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LS 머티리얼즈 봐볼게요. 수익은 바라지도 않고 탈출이 언제 가능할까 그 시점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셰프님보다 훨씬 더 잘생기신 저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게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조금 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지금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장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LS 그룹주들이 워낙에 이제 또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완전히 돌풍이 불었었죠. 전력 인프라 쪽에서 LS 머티리얼즈, LS 그룹주 이름 붙었다 하면은 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게 그때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시장의 관심도가 또 상당히 메말라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실적 자체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상승치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아무래도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혹은 울트라 커패시터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주로 제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재료로서 시장에서 조금 상승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가장 또 기대를 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조용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상황에서 LS 머티리얼즈가 무언가 이 주가를 최근에 15,000원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상장 구간의 매물 구간 막혀서 올라가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손실분을 좀 해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한 차례 정도 이 수급이 좀 들어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2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해칭. 아직까지는 크게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재한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렇게 물량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이제 해칭을 하셔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 쪽으로 잡아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2,000원 정도 잡고 향후에 수급 들어갈 때 대응을 노리는 쪽으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살펴봤습니다. 팬이신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친절하게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이제는 수익 실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셨다가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설련님 바로 도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트 날려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윤재앵커 어느 순간부터 뭘 물었어요? 방송에서? 저는 여기에서 어느 순간부터 개띠가 됐습니다. 저 문 적 있나요? 저는 넥슬라이스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것만 자꾸 떠오르는데 전 볼 때마다 무서워 죽겠는데 문적이 있나요? 개띠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네. 확실히 제가 기억 못하는 뭔가 입으로 물어버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제정신으로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 저는 기억 속에 사라져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 또 동질 세미캠 네. 같은 종목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도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흑질백자님 지금 반갑습니다. 함께 주고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리얼님, 폭풍출신님 계속해서 함께 주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물리셔서 매일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이 정도는 괜찮네요. 이런 물림으로 네. 또 해석이 되는군요. 개띠면 82년생. 누나였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앞으로 말 조심할게요. 자, 그러면 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우왕 포스코님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 가격이 현재 주가와 비슷합니다. 네. 47,650원이고요. 이거 비중이 5%시네요. 그러면 이것도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현물 전문가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단기, 중기, 이분하게 양봉으로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몇 달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이나 바로 최근인 줄 알았더니 시간은 몇 달 되셨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최근 들어서는 주가 흐름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단기와 중기 정도 아주 길게 보지는 않으시네요. 이거 이분하게 양봉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제가 약한 저저번 주 정도죠. 전고체를 상당히 이제 또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중에 전고체를 많이 강조를 드린 이유는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쪽이 상당하게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반도체 내에서 본격적으로 또 유리기판이 양산에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가장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현재 꿈의 배터리로 불리우는데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또 삼성이라든지 계속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고 지금 양산에 대한 이야기가 내후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기에서는 초소형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가 너무 먼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의 업황을 함께 같이 볼 필요성이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가 또 언급을 드렸던 게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가 최근에 올라오기 이전에는 먼저 제약바이오가 돌았었죠.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쪽이 상당히 강력하게 돌다가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2차 전지로 수급이 넘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 사이클이 돌았죠. 양극재, 그 다음에 소부장 할 것 없이 TCC 스틸이나 혹은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들도 지금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넘어갔었던 거예요. 제약바이오에서 2차 전지로. 그러면서 한 바퀴 사이클이 돌았고 전체적으로 다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했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다 어느 정도 이제 꺾일 수 있을 만한 추가적으로 뚫어주느냐 아니면 꺾이느냐 분기점이 나뉘는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한 사이클이 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원준이 가장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원준 따라서 뭐 원준, 한농화성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한 사이클이 돌긴 돌았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4만 3천 원 정도 구간에서 약 5만 원 후반대까지 한 사이클이 돌긴 돌았구나. 그런데 한 사이클이 돈 다음에 단기 고점 매물 구간은 못 들어주고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거구나. 다른 2차전지 종목들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닥을 다시 잡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최근에 2차전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 잡고 올라오고 다시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바닥 잡고 올라오고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찍히는 게 있기 전까지는 앞선 구간을 소화해줘야겠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한 사이클이 나올 때까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앞선 구간처럼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럼 전고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고체는 2차전지가 올라가면 저는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2차전지 내에서 가장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2차전지는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마찬가지로 전고체도 쉬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가 매수가가 아니라 60일선 구간 지금 보게 되면은 약 한 44,500원 정도 구간이 되겠죠. 여기가 1차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 혹시나 이 구간을 뚫어줬을 때에는 다음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2차 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구간을 나누어서 바닥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하다가 반등 시에 매물대 구간에 맞추어서 또 대응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쉬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로 물량이 넘어갔는데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또 주도주가 어디가 될까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정리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얼마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잠시 쉬었다 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정리하고 반도체 다음으로 또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하셨다가 향후에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나올 거예요. 뭐 양극재, 소부장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다 이탈을 해버리고 있잖아요. 바닥을 잡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점. 지금은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정리하셨다가 향후에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구간에 매수를 하시면 또 쉽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나중에 기회를 한번 더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도 네.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지금 채팅창 분위기를 읽으려고 했는데 온갖 루머가 와. 가득 차 있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월 2억을 벌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연 2억을 벌어도 소원이 없겠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월 2억은 정말. 그래요. 정말 이런 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서 월 2억 벌면 저도 옆에서 열심히 이거 할게요. 손 씻는 거 말고 싸봐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부 혹시라도 하겠습니다. 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데스님께서는 다음 주도주는 로봇? 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무려 4분이 이 종목을 진단을 보내주셔서 이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고고의 세상님의 평단가로 한번 가볼게요. 62,000원, 비중은 15%. 62,000원이면 지금이랑 딱 1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만 무려 4분께서 상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면 로봇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일부에서 좀 전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전문가님 로봇주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주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도주를 판단을 할 때 수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항상 이제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내에서 이제 샤페론이나 인벤티지랩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뭐 그다음에 2차전지 내에서는 뭐 전고체 중에 뭐 원준이나 뭐 혹은 뭐 코칩, 뭐 제일 MNS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 유리기판 내에서는 피롭틱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종목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수급이 잘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도를 가져가고 있느냐,
얼마나 수급이 들어가고 있느냐를 판단을 했을 때 오늘 뭐 이렌시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약간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뭐 엔젤 로보틱스나 혹은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무언가 수급이 그렇게 큰 폭으로 들어가지는 않는구나. 그냥 이 바닥 잡아주는 수준 정도로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현재 수급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시장의 관심도를 크게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올라와 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관심도가 현재 로봇주들에는 크게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로봇주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단가가 두산 로보틱스가 62,000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관심도가 많이 메말라 있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가 매수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도대체 이제 뭘 사야 될까라고 또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는 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를 안 사셨으면 개별주만 매수를 하셔야 되는 장입니다. 반도체가 저가 매수 하신 분들만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장이지 사실 뭐 저번 주부터 반도체 지금 많이 떨어졌고 엔비디아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저가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는 많이 없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다음 주도주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외에 개별주를 돌리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다음 주도주는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출현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개별주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도주는 차분하게 어떠한 종목이 될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는 너무 이제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개별주에 대한 트레이딩이 자신 있으신 분들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은 확실하게 다음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략을 꾸려 나가실 필요성이 있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 62,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단가 약 한 61,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1,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5만 원대 바닥 잡았던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65,000원, 2차 목표가 7만 원 잡아드리고 아직까지 로봇주들은 저도 분명하게 가기는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도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다음에 주도주는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만큼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에는 개별주 장세를 좀 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로봇 자체가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인가, 로봇이 다음 타자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아직은 익혀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고요. 61,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가자 의견까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 레케이셔 주제 1위와 2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유엘이 제정한 세계 손 씻기의 날입니다. 네. 손을 잘 씻어서 일상화를 해서 감염병의 좀 기본적인 예방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자, 그래서 감염병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감염병들을 보고 있는데요. 1위 후보 스페인 독감과 흑사병입니다. 둘 다 어마무시해요. 이제 단위가 달라집니다. 네. 1위 바로 만나보죠. 공개해 주시죠. 자, 흑사병입니다. 최대 2억 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334년부터 1353년까지 약 10년 정도 만에 유럽 전역을 휩쓸어버렸던 정말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죠. 흑사병이
1위로 랭크가 됐고요. 2위가 스페인 독감인데요. 네. 여기도 최대 1억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특히 젊은 층의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던 특징이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스페인 독감과 흑사병까지 해서 오늘의 랭킹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진단 도와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